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온다더니 계속 안 오고 있죠. 네, 차라리 비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더운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학기 중에 못했던 걸 굉장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에 굉장히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공부를 굉장히 매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본인이 바뀔 수 있는 뭐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사실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 자체는 방학 특강이 사실 가장 큰 강점으로 굉장히 그동안 지난 10몇 년 동안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이긴 해요. 전 방학 특강을 주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왔던 학원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처음에 이제 여기 박미 선생님께서 그 수학 해방일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즘 수학의 트렌드랑 어떻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저희 학원에 이제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시스템 어떻게 이제 방학 때 공부시키고 평소 때는 어떻게 공부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민희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홍인철입니다. 네. 저 수학 해방일지가 드라마 제목이죠? 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처음에 제목을 정해달래서 저걸 정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드라마를 안 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드렸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이제 방학 특강이랑 그 학원 저희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너무 저를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시면 제가 항상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이번에. 10년 만에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다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프로필보다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경력은, 저는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학생이, 중간에 이제 학원을 떠나는 거죠. 퇴원하는 것보다는 졸업시키는 학생이 더 많은,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강사로서 남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닮은 사람이죠, 저랑. 네. 네. 어제 이 시스템 하기 전에 이제 방학특강 먼저 얘기를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 제가 항상 이제 약간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랑 사례 같은 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저께랑 이제 내정이랑 순회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정 순회 기출 총평이랑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시험 보고, 그날 바로 제가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리긴 했지만, 그저께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느라고 정신 없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설명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가 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저희 반에 있는 중3 여학생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번 방학 때 수학만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정말. 진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이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가르쳤던, 10년 전에 4년 동안 가르쳤던, 진짜 오랫동안 아꼈던 학생의 늦둥이 동생이에요. 옛날에 10년 동안 정말 저를 잘 따라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고3 특강까지 해가지고, 예전에 저한테 방학 때 주 5일이 아니라 주 10회를 했어요. 아침에 4시간 하고 밤에 10회를 하고 이제 이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대학을 잘 가서 지금 직장인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직장인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저랑 통화했었던 당시에 6살이었던 7살이었던 치어리딩이 꿈이었던 아이가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학교를 가겠다고 어머니가 얘가 이제 수학을 하나도 안 했는데 데리고 와서 수학에 흥미만 붙여달라고 2년 전인가 중1 때인가 와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초등반 개설한 거 말고는 선발해서 뽑거든요. 저희 반은 고등수학 시험 봐가지고 뽑는데 이제 이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알던 분이라 사실 중등수학 하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제가 숙제도 많이 안 내고 그냥 흥미만 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해서
중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등수학 하에 있는 부분을 나가고 있거든요. 숙제도 자기가 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조금 재밌게 다니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번 시험을 되게 잘 봤나 봐요. 처음으로. 부평중학교인데 시험을 자기가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요거 하나 실수한 건 자기가 정말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말고는 다 맞았다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 가면서 자기가 이번에 수학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번에 아침 9 to 6라고 저기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는 거 수학을 만약에 19일 동안 하고 나면 그 19일 동안 수학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그 태도가 바뀌었겠어요. 사실 저는 그게 아이가 계속 바뀌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방학강이 저희가 이 주 5일 방학강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 5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9 to 6라고 해서 아침에 9시에 와서 6시까지 저희가 9 to 6를 하면 여기 말고 저기 아카데미라고 해서 책상을 하나 아예 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본인이 그날 공부할 거를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중간에 영어나 국어 학원을 가게 되면 미리 그걸 쓰고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중간에 내보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숙제 먼저 다 시켜요. 수학제 다 하고 다른 숙제할 시간도 주는데 그게 어쨌든 월화수목금을 하고 나면 주말엔 좀 그게 다 완성되면 좀 놀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힘들지만 4주를 하고 나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수학을 방학 때 많이 하고 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과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주 5일 매일 나와서 저희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아침 9시에 그 다 힘든데 아침에 와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수학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나 근데 이게 중학생, 중2, 중1애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막상 나와서 풀다 보면 옆에서 풀다 보면 풀어요. 쉬는 시간 되면 쉬고 밥 먹을 때 되면 저희 학원은 보통 이제 이 동네에서 가까운 애들이 있으니까 점심 때는 또 갔다 오거든요. 1시에도 이제 밥 먹고 와서 또 앉아서 뭐 늦게 가면 또 혼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6시까지 딱 하고 가면 약간 후유증은 이제 6시 끝나고 가면 자기 무슨 퇴근한 것처럼 집에 가서 노는데 저는 숙제를 내요 또.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 주 5일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통은 20일 정도 닿는데 이번엔 방학 기간이 좀 짧아서 19일이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방학 때 딱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런 실행은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해요. 사실 로드맵 양식을 요걸 쓰기도 하고 다른 양식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미리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게 매일 하루예요. 하루 할치를 예를 들어서 고등상의 집합의 뜻과 표현을 실력 정석과 블랙 라벨을 한 단어씩 하면 이게 숙제랑 그날 한 걸 해가지고 4주차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한 주 끝나면 한 대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빨간 거는 하는 중이고 파란 거는 한 대까지 표시를 해서 저희가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성취도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약간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력 조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계획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로드맵을 보내드려서 어쨌든 4주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계획을 세운 거를 실천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하는 거고 보통은 심화랑 선행이랑 2개 나가는 거 하고 테스트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학 계획을 세워서 이제 2학기 대비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방학 때 뭐 겨울 방학이 더 길긴 하지만 이 방학 때 많은 걸 이루어야 사실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아직 중1이거나 이제 이해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중2만 돼도 아니면 중3, 고1 당연하겠지만 학기 중에 사실은 선행하거나 이럴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 학교 시험 때문에 뭐 애들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 시험 끝났으니까 살짝 놀다 보면 수행평가하고 뭐 축제하고 놀다 보면 기말고사하고 방학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게 신청을 받아서 아침에 와서 지들이 써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계획을 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저 되게 자주 하는 일인데 제가 숙제를 내요. 숙제를 낼 때 자 어디까지 할래? 라고 내거든요. 이게 되게 웃겨요. 제가 예를 들면 실력정석 2단원 해와라고 하는 거랑 자 실력정석 어디까지 할래? 라고 내면 어느 게 숙제가 더 많이 잡힐 것 같으세요? 제가 내는 거랑 학생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랑 보통은 자기가 하겠다는 양이 더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내가 내가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일단은 숙제를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숙제 검사 끝났고 오늘 얘기할 때 자기 계획은 창대 가니까 뭐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되겠지. 집에 가서 하기 싫더라도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계획은 굉장히 열심히 세워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안 돼 있으면 이제 안 됐다 표시하는 거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제 사인을 하고 가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이제 중학생 중에서는 첫 주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주말에 또 놀고 와서 주말에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와서 또 다음 주에 복귀 와서 또 복귀해서 또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학이든 뭐든 어떤 공부가 남보다 더 내가 잘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는 내가 머리가 좋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진도나 아니면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했다라는 그 본인의 그 시간 투자 자체도 되게 자부심이 되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아니면 그리고 실제 제가 경험을 하면 이과의 극상위권은 정말 수학을 밥만 먹고 수학을 하는 시기가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게 다 계기가 돼요. 요때 뭐 중2 때 겨울방학 때 그런 거의 시작이니까 이것을 좀 활용하시면 저희가 어쨌든 여기 테스트실 말고 이거 신청하면 저기 아예 통으로 하나 아예 자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잡는 좋은 기회니까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강의식 특강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냥 저희는 자기주도 수학을 하는데 그냥 앞에서 강의실에서 진도 빼주는 특강이죠. 보통은 저희가 전 과정을 다 내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강의식 특강이 많지는 않아요. 수학2 기초 특강이랑 이거는 이제 1학년 과정이죠. 고등상 기출풀이랑 기출특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제 뭐 궁금하신 거는 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대치동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어릴 때 컸는데 제가 어릴 때 대치동에서 수학을 할 때는 자기주도 수학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실 자기주도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치동에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2, 3시까지 학원에서 매일 4시간씩 시험 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들은 기억보다도 시험 보고 우리들끼리 오답한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주도 수학이긴 하죠. 해설지를 보고 이제 풀고 이랬던 것 같은데 현재 대치동은 거의 자기주도 수학이긴 해요. 고등수학. 대치동의 대세는 자기주도 수학이죠. 이 분당의 자기주도 수학을 저희 학원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자기주도 수학을 해왔는데 이 자기주도 수학이 왜 빡세냐면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빡세요. 사실 혼자라고보다 수학을 공부한다. 이거 별로 빡세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몇 가지가 더 붙으면 굉장히 빡세져요. 수학을 혼자 스스로 다 풀면서 이게 좀 빡세 보이죠? 그죠? 여기 몇 가지 더 붙이면 더 빡세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빡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방학 때 빡센 이유는 주 5일 동안 매일 와서 스스로 계속 풀고 시험도 매일 보기 때문에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첫날 와서 해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날 와서 보면 엄마 나 별거 없었어. 그냥 뭐 내가 그냥 풀다 와가지고 채점하고 그냥 한두 문제 듣고 왔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숙제를 하고 다시 시험 보고 매일 하는 걸 매일 하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또 되게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꾸준하게 아이들을 동기부여를 시키던 뭐 안 되면 혼내든 얼르든 달래든 해서 시켜서 가서 어쨌든 그 성취를 하고 애들이 습관을 잡았을 때 어쨌든 그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주도 수학의 그 가장 큰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어쨌든 풀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주도 수학을 그래서 나와서 점수가 나오는 거는 못해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제 얼굴 저도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테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저희 애는 실력 분석 2번 봤어요. 뭐 고등수학 뭐 몇 번 봤어요는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봤을 때 몇 점이 나오느냐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공부의 성취의 기준은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이 나오느냐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반을 개설했을 때 초등반에 과정이 끝났을 때 넘어가는 것도 디딤돌이랑 센을 봤어요. 뭐 최상위를 봤어요가 아니에요. 단원평가를 봤을 때 몇 점을 받느냐. 연산을 봤을 때 몇 개는 틀리느냐. 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테스트를 정말로 항상 봐요. 그러니까 그게 복습 테스트든 기출 테스트든. 테스트는 중요한 게 아이들이 되게 보기 싫어하죠. 그죠? 아이들이 보기 싫어해도 봐야 하고 이 테스트를 보면 또 좋은 게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가 유형수가 있으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봐야 자기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문제집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좀 크로스로 생각해서 푸는 힘도 길러져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쨌든 그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려면, 미국 대학 가는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려면 시간 안에 어쨌든 시험 보고 맞춰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좀 잘하는 학교라는 뭐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진 같은 데서, 특히 낙생 같은 데서 1등급 받는 애들이 영재과학고 준비하던 애들이 잘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수학을 잘하고 유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영재과학고 준비했던 애들이 매일 시험 보던 습관이 있어서 실제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몸에 체득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시험을 계속 봐서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몸에 체득된 애들이 잘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테스트를 뒤에 가면 이제 뒤에 있는데 갔다 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되게 긴데 너무 뒤에 있네요. 이게 이런 테스트를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중간에 제가 설명하다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빡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매일 꾸준하게 매일 테스트 보고 매일 오답하고 매일 숙제하고 매일 나오고 이게 가장 빡센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게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죠. 이게 맞춤형의 의미는 내가 어디가 약하다, 어느 부분을 한다, 뭐 선행을 어딜 나가고 어디 한다 이거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수학이 위계가 있지만 그 가는 과정이 동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도 1-1 부분에 문자와 신학의 1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 활용에 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제일 많아야 돼요. 거기를 노력을 하고 나면 2-1은 쉽고 그 다음에 대수를 하기 위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 힘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반복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줘야 되는 부분을 그냥 쭉 가면 거기가 빵꾸가 나요. 빵꾸가 나면 문제는 뭐냐면 빵꾸가 나면 아이들도 본인이 시험을 보면서 알아요. 그럼 그게 부담을 느끼죠.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수학은 안 돼. 수학을 안 하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봐야지. 있긴 하죠. 수학을 안 보고 대학을 가는 방법. 저도 많이 알아요. 칼빈 대학교 이런 데 있어요. 수학 안 보는데 언어 다 맞으면 가는 대학교. 근데 왠지 느낌이 칼빈 대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지들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수학 단원에서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노력, 인거에 대한 맞춤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그 러닝 커브가 달라요. 그 러닝 커브라는 거는 동기부여에 의해서 커브가 오기도 하고 아이들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했을 때 애들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되게 기뻤던 이유가 이번 방학에 수학만 할래요. 이게 온 거거든요. 뭔가. 이 왔을 때 제가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더 숙제도 많이 내고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확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고 관리 이제 앉아 계신데 이게 번호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번호표인데 앉아가지고 뒤에서 조교가 15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졸면 깨우고 핸드폰도 뺏고 시험 시간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세가지고 다른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어린 애들이 처음에 해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다독여서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하고 있고요. 이런 맞춤 교육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스스로 푸는 거니까 숙제 검사에서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오답 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관리 카드를 해서 저희가 이 자체가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랑 어머님께 보여드려서 확인시키는 거랑 어머님도 아셔야죠. 테스트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숙제는 얘가 하고 있는지, 학원은 제 시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죠. 그 테스트 점수가 계속 안 나온 게 한 2-3번 날아가면 어머님들이 바로 전화 와요. 무슨 일이길래 점수가. 그러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좀 힘들어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수업을 하면 이렇게 가요. 저희는 이제 출석하면 시간, 수업 내용, 그날 하는 거, 숙제에 대한 평가. 숙제 평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정도 되면 반 정도 한 거고, D는 거의 이제 손만 대고 온 거고, F는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거든요. 그래서 C 이하면 혼을 내시면 되고, B는 이제, 살짝 봐주지만, 그 다음번에 B가 나오면 이제 뭐라 해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테스트 점수가 이제 19개 중에서 13개 맞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가 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어머님께 날려드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풀려서 여기서 오답을 시켜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노트 저희가 쓰는 거고, 네, 노트를 쓰면 여기다 풀고 여기다 오답을 하고 이제 오답 채점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오답은 따로 해요. 테스트 오답지가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마다 이제 스캔을 해서 보내드리고, 시험 기간에 워크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다 풀려요.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서. 내신 기간에 하는 거랑 평소 때 진도 나가는 건 좀 다른데,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다 노트에서 써서 하니까 그렇게 아마 될 것 같고요. 예, 수업에 대한 풍경이죠. 10년 전 사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보다 더 늙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어요. 여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4명 중에 3명이 의대생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제일 잘했던 애들. 그래서 아직도 사진을 안 바꾸고 있어요. 다시 이런 애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이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운.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애 정말 제가 그냥 저랑 인간적으로 친해진 애가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잘하는 뭐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냥 운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운이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되게 친할 수밖에 없는, 친해서 저희는 그래서 학생이 나가면 되게 슬퍼요. 약간 실현을 당한 기분이랄까? 전 옛날에 이제 학생이 만약 한 명이 그만두거나, 그만둘 때도 이제 보통 어머니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보통 그만둔 사유가 이제 뭐 너무 뭐 늘어지니까 잠깐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밤에 술을 먹었어요. 실현당한 것처럼. 그래서 그 대신에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습관이 됐던 슬럼프가 됐던, 아니면 계획을 세우던, 아니면 실력이 됐던, 아니면 아이들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 계획도 세우고 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그 자기소개도 쓰고 그 면접도 하고 아이들의 그 수행평가도 하고 모든 관리를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 저희는 국어랑 영어도 교재를 제가 다 사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나오면 사실 고3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도 여기서 모의고사 보는 애들이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학생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어쨌든 자기들이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생각은 쌤 같은 유형서를 할 때 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테스트 볼 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테스트는 보고할 게 없죠. 보고할 게 없을 때 스스로 생각해요. 인간은 나는 스스로 보고 스스로 생각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옆에 해설지가 있으면 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그 바른 자세의 정신이 바르게 깃든다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어릴 때는 엄마나 아빠가 바른 자세의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자세를 바로 잡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바르게 자세를 잡고 지우개도 잘 쓰고 깨끗하게 써야 실수도 안 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돼서 저는 지나가다가 똑바로 안 앉아있으면 똑바로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노트 쓰거나 문제 풀 때 가장 강조하는 건 지우개 써요. 그러니까 지우개 안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23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찍찍 긋는 거 있잖아요. 7 이렇게 쓰고 이게 가장 실수의 그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되게 붙여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 쓰는 애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떨어뜨려 쓰라 그러거든요. 숫자 붙여 쓰는 거가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얘기를 해요. 숫자 떨어뜨려 쓰고 지우개 쓰고 깨끗하게 쓰고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 습관을 바로 잡아야 계산 실수를 안 하고 이 계산 실수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에서 뭐 A 받냐 뭐 안 받냐 뭐 고등에서 등급도 중요하지만 수능 얘기 아까 저희 그 박미애 선생님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구간의 수능의 이과는 하나 틀리면 4점 날라가면 3,500점 정도 밀려요. 그러니까 전국 등수가 3,500점 정도 밀리면 이과가 한 과의 모집 인원이 정시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학교가 두세 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하면 와닿진 않죠. 뭐 그거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관계없는 얘기. 난 나중에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잡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지나가다 얘기를 한다는 거. 제가 좀 잔소리가 좀 심해요. 말도 많고.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 3월에 계획 세웠던 거랑 했거랑 앞으로 계획을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려요. 요걸 제가 해보니까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님들도 한 달을 리뷰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얘가 지각을 했구나. 시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평가가 쭉 보여요. 아, 한 달 내내 숙제를 그래도 열심히 했네. 아, 완전 개판을 쳤네. 그리고 저도 봐요. 저도 평소 때 알고 있긴 한데 이걸 쓰면서 아, 얘가 지난달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했네 안 했네가 보이면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하게 돼요. 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또 도움이 되죠. 저도 도움되고 어머님도 도움되고. 그래서 이거를 써서 보내는 작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근데 이제 방학 때는 보내지 않아요. 방학 때는 아까 로드맵으로 대체해서 가요. 어차피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테스트는 네.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문과 출신입니다. 대학을 문과로 갔어요. 고등학교 이과인데. 그래서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특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보는 이유예요.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92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건 믿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서 이 객관적인 점수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테스트 말고 처음 저희가 진도 나갈 땐 이걸 많이 봐요. 이 테스트는 언제 만들었냐면 이 테스트는 제가 이제 이 학원 여기 순회동에 순회동에 만든 게 순회동에 여기가 들어온 게 2012년에 들어왔는데 서현에 이제 처음 들어온 게 2011년인가? 제가 요거는 아마 2014년에 그때 제가 논문을 읽었는데 애들 때 시험 테스트 만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논문을 읽은 게 뭐였냐면 저도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오답을 시키는 게 중요해서 오답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논문을 되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실제 본인이 문제를 풀고 오답 있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 오답 말고 전체를 재복습해서 다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실제 기출시험 말고 그러면 이 자체를 센을 풀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풀고 거기를 똑같은 거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비슷한 유형의 다른 걸로 테스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센에 있는 거를 제가 골라서 숫자도 안 바꾸고 테스트를 봐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복습을 시켜서 이걸 봐서 이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 나올 때까지 제 시험 보고 안 되면 아예 그 단어를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고 다른 유형이나 다른 기출 테스트는 딴 걸 보더라도 처음에는 복습을 이걸 시켜요.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센을 그대로 풀고 와도 똑같이 풀고 오면 다 맞을 것 같죠? 다 못 맞아요. 똑같이 풀어도. 그래서 이 테스트를 저희는 기본 테스트로 봐요. 처음 진도 나갈 때.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센을 그러니까 그대로군요. 센이 ABC가 있잖아요. 그죠? A단계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 B단계 대표 유형 테스트가 있고 상 테스트가 있고 C단계 테스트가 있어요. 보통 저희 반 애들은 이제 B단계 응용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 다른 반에 좀 이제 못한다 그러면 기본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 센을 풀고 와서 채점하고 오답을 다 했어요. 그 풀었던 걸 똑같이 시험 봐요. 근데 반타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되게 숙제를 잘해와서 다 잘 봤는데 시험을 계속 못 봐요. 그럼 이제 그럼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지를 베끼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경우는 특수 케이스지만, 어쨌든 그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처음 진도 나갈 때 복습을 하는 테스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베이스로 여기가 좀 어쨌든 탄탄하게 되고 나면 이걸 기본으로 저희는 이제 심화를 하고 기출 테스트를 보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중등, 고등 다 지금 저희 새롭게 런칭한 초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복습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거는 시험에 대한 오답 페이퍼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참 이쁘게 잘 만들었죠. 네. 저희 아이의 오답 페이퍼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닐 확률이 되게 크죠. 요거는, 제가 지난 동안에 이제 하는 학원에서 제일 이쁜 걸 모아서 스캔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아이는 이렇게 안 보낼 확률이 크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 특히 남자애들은 이제 이렇게 그리기 참 힘들어요. 그죠? 여자애들 중에. 근데 또, 과도하게 여자애들 중에서 이게 너무 이쁜 애들이 있어요. 전 그것도 뭐라 그래요. 너무 이게 이쁘면 사실 다른 거 하는데 시간이 날아가니까. 이게 참 밸런스가 중요한데, 사람이란 게 참 되게 어렵죠. 그죠?
코로나 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태웠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는 안 하죠. 네. 이렇게, 요게 요방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테스트실은 이제 지정자석해서 시험 관리하고, 선착순위 상주하고, 저기 아까 안내해 주신 그 행정원장님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들 다 깨우고 관리하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뒤에 첨삭 선생님이 알아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담임 선생님 요청하에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냥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실 들어오면 저 문을 55분까지는 문을 잠가서 못 나가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못 나가고 요 문만 열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정원장님께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걸 알시면 되고, 노트는 이제 보통은 이제 채점시키고 오답하고요. 종종 이제 노트 검사를 담임 선생님이 하고 제가 전체 검사를 다 한 번씩 할 때 있고, 일단은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하죠. 도형을 그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도형을 이제 특히 중등 같은 경우 도형을 그리도록 하는데, 왜 그리냐고 저한테 이제 달려드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꼭 이제 자아가 센 애들이 있는데, 도형 왜 그리냐고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중등 도형 왜 그리냐면, 고등에 도형 문제가 나와요. 원도 나오죠. 고등에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의 도형 문제는 문제에 그려져 있지 않아요. 말로 돼 있는 걸 그려야 돼요. 그걸 중등에 그리는 연습을 안 하면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은 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거. 서술형 답안 쓰듯이 풀이 과정을 적으면 이게 서술형 연습이 돼요. 서술형 답안 쓰듯이. 그 다음에 지우개. 제가 제일 강조한 건 지우개예요. 그냥 여기다 지우고 찍찍 긋고 이제 보기 안 되고, 이게 중요한데 여백과 장평. 이게 자간이라는 장편이 뭔지 아무튼. 그러니까 위는 상관없는데 띄워서 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붙여서 쓰는 애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서 글씨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띄워서 쓰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띄워서. 7자 잘 쓰라고 얘기하시고 9랑 7이랑 좀 제발 구분 좀 되게 1, 7, 9 있잖아요. 그것만. 이쁘게 쓴다고 또 되게 특이하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노트 검사를 하고, 요거는 컨테스트 하면, 이 컨테스트가 받는 애가 계속 받는 건 아세요? 1년 내내 하면 받는 애가 다 가져가요. 그냥 노트 잘 쓰는 애 계속 잘 쓰죠? 저희 반에 제일 잘 쓰는 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걔가 들어온 뒤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걔가 다 받지 않을까 싶어요. 걔가 자기 학교에서도 아마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노트를 거의 정말 잘 쓰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훌륭한 아이죠. 숙제는 이게 저희가 개념을 가르칠 때 각 선생님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교재를 놓고 옆에서 이렇게 그 개념을 알려주고 모르면 다시 알려주고, 문제를 풀다 개념이 필요하면 다시 알려주고, 예전에 있고도 다시 알려주고, 저는 저희가 이제 5분짜리 짤강을 만들어준 걸 있으면 그걸 보면서 필기를 시키고 나서 다시 알려줘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선생님마다 이제 틀리고, 어떤 선생님은 직접 읽어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틀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는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인베디드 한 그 유튜브 강의 다 날라가서 그냥 메이저 수학학원 유튜브에서 쳐서 보면 다 검색하면 있거든요. 그렇게 보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은 저도 이제 강의식 학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정석 강의를 한다는 한 챕터를 하면 안에 소챕터가 3개거든요. 소챕터 하나의 강의식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5분 정도 해요. 그거를 저희가 다 찍어놔서 그거 하나 보게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사실 설명할 때 저도 그렇긴 한데 학생마다 설명의 내용 길이랑 수준이 좀 달라요. 저희가 애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강의 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다가 모르면 거기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아이는 보고 나서 바로 심화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알아들었으니까 이걸 짚어줘도 되는 애들은 짚어주고, 그거는 각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고, 장점은 그런 거죠. 저희는 사실은 이제 무학년 담임제고 그 학년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본인이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예전 것도 다 와서 해줄 수 있다는 거, 문제를 풀다가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개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저는 이게 매일 취소가 아니라 사실은 집에 가서 수학 숙제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여기서 숙제는 하루 종일 수학 숙제만이라고 썼더니 다른 반에서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통일을 해야지 너만 하냐 이래가지고 일단 매일 2시간 정도 한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집에 가가지고 수학제를 최선을 죽으림을 다해서 할 정도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매일 2시간 정도. 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외운 개념을 보겠어요? 찾아보겠죠? 그 찾아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안지를 뺏어놔도 답지를 보고 베끼려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안 하도록 그 주시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하도록 그냥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PT라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신청받아서 1시간씩 상담합니다. 이때가 참 힘들어요. 뭐 한 4, 50분 되는 학부모님들이랑 제가 1시간씩 상담하고 나면 상담하고 수업하면 제가 이제 멘탈이 나가.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어제 블로그를 5개 업로드 했어요. 순회중 2, 3, 내정중 2, 3, 샛별중 3, 기출문제 총평과 어쩌고저쩌고 뭐 올렸고요. 여기 안에 제가 옛날에 대학 입시랑 자기소개서 쓴 것도 올렸으니까 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에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나 지금 이런 설명이 한 거나 이제 이렇게 올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가면 예전에 설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미라서 하는 거고,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고, 그리고 그 토요일 날 해당 학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그거 하거든요. 분당에 이제 일반고 가이드 설명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가이드 설명회는 사실 중3 학부모님 대상이죠. 사실은 이제 중3 학부모님들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랑 각 학교 이제 시험 특징이랑 이제 그 시험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는 건데 일부러 토요일 날 했어요. 예전에 했던 설명회 같은 건데 그 이유는 학생들 데리고 와서 들으면 좋아서. 그래서 만약에 중2나 중1인데도 학생이 와서 뭐 어느 학교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해서 같이 들으면 좋으니까 학생만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토요일날 10시에 하거든요. 뭐 신청 안 하셔도 보내주시면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여기까지 마치고 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